송은대TV 시작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국민의힘 쪽, 또 윤석열 당선자 쪽은 뭐 그렇게 많은 관심은 쏠리고 있지만 그렇게 큰 걱정거리는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뭐 자신이 생각하는 국정구상이 분명한 데다가 안철수 대표와 손잡고 공동정부 형태로 가겠다. 그 다음 당은 이제 이준석 대표 체제로 현 상태 그대로 일단은 가는 걸로 방향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게 얼마만큼 이득이 있었느냐라는 부분 따져볼 만한 부분이고요. 이준석 대표의 이번 대선에서의 기여한 부분도 있고 실패한 부분도 있고,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당을 운영하거나 국정을 운영하는데 안철수 후보와의 공동정부, 이준석 대표의 당체제, 이 부분이 윤석열 당선자로서는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좌우로 안철수와 이준석과 함께 하는 것이 윤석열 당선자에게 필요할 것이다. 이게 아마 더 큰 무게가 실릴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쪽, 윤석열 당선자 쪽에는 이제 뭐 큰 문제가 없는 탄탄대로를 달리게 된다라는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민주당 이재명 쪽입니다. 이재명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선택을 해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오히려 상당히 더 관심거리다, 이렇게 보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윤석열 후보 당선에 지금 SNS상에 뭐 1등 공신이 누구냐라고 해가지고 지금 심상정이냐 아니면은 추미애냐 뭐 이렇게 이야기가 약간의 뭐 우스개 재미삼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추미애죠.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으로 내세워서 문재인 정부가 1년 동안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시도하다가 막판에 완전히 실패를 하고, 그러니까 연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윤석열 총장에게 사실은 무릎을 꿇은 형태, 이렇게 추미애를 내세워서 1년 동안 윤석열 찍어내기를 한 것은 문재인 정부로서나 추미애 자신으로서나 결정적인 결정타였다. 조국에 이어서 추미애, 이 조국과 추미애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심상정의 부분은, 그러니까 막판에 이 판이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었다면 심상정과의 단일화 부분이 거론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민주당에서는 심상정과의 단일화 부분을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배신으로 인해서 심상정과의 단일화를 시도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정부 이야기를 하면서 심상정 후보까지 넣어서 그렇게 거론하는 차원이었는데, 심상정과의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었다면, 또 공개적으로 추진이 되었다면 또 그 부분도 플러스 요인만 있었겠느냐,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이 뭐 그렇게까지 1등 공신이었겠느냐라는 부분은 생각하게 됩니다. 역시 결과론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 앞으로 어떻게 선택이 될 것이냐. 민주당은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습니다. 이재명을 뭐 상임 고문으로 위촉을 했고,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체제로 앞으로 운영해 갈 것이다. 지방선거는 아마 비대위 체제로 이끌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8월에 전당대회를 하게 되죠. 새 당대표를 뽑을 것인데 민주당의 리더십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72석 거대 야당이 생겼는데 리더십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박빙의 승부, 말 그대로 진짜 박빙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재명의 리더십, 이재명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처해 있는 입장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당선의 1등 공신이 누구냐? 뭐 추미애일 수도 있고 조국일 수도 있고 심상정일 수도 있는데 1등 공신은 이재명만한 공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저도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두가 놀란 것인데 사실은 민주당도 놀란 것이죠. 뭐 송영길이 울고 이랬는데 이렇게 출구조사에서 혹시 뒤집어질지 모른다 이래서 송영길이 울다가 또 지는 것을 확인을 하는 뭐 이런 총극도 빚어졌는데 민주당도
놀랐던 거죠. 모두가 놀랐던 것인데 이재명이 진 것이죠. 윤석열 후보가 이겼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수치다. 0.73% 승부다. 24만 표 차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이 진 것이다. 이재명은 왜 졌느냐? 이재명의 자질에 있어서 또 대장동 비리 법화 횡령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이 졌다. 이재명이 이렇게 아쉽게 졌다면 앞으로 민주당의 리더십은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재명은 지금 당장 대장동 그 다음 법화 횡령 부분에 있어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건 법적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죠. 그게 이재명의 정치적 자질론까지 엮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경우는 좀 다를 것이다. 지금 이재명이 취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당장 6월 지방선거를 민주당에서는 누가 이끌 것이냐. 실질적으로 이재명 외에 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8월 달에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 이렇게 24만 표라고 하는 이런 석패, 이런 패배라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몇 년 뒤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차기 대권과 관련해서 뭐 김경수나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뜻 여러분들 머리에 떠오르는 인물은 없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거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제 이재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재명의 정치적 순발력은 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윤석열 후보의 말도 맞았고요. 정치적 순발력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깨끗하게 어제 승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밤 12시 반을 기해서 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면서 저도 사실은 이재명이 패하고 윤석열 승리라고 보면서 이 차이가, 득표율 차이가 최소한 4, 5%까지는 벌어질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9%까지 벌어졌던 지지율이 서서히 좁아지면서 12시 반을 기점으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고, 그런 추세라면 이제 또 계속 다시 벌어져야 한다. 윤석열 후보는 계속 앞서가고 이재명은 계속 추락해야 한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3시간, 4시간 동안 계속해서 0.8%, 0.7% 차이가 계속 유지가 되는,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방송 3사의 출구조사가 뭐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승복을 합니다. 깨끗하게 승복을 합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승복하지 않았다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지체하고 여러 가지의 어떤 정치적인 선택을 생각했다면 이재명을 비롯해서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정말 박빙의 패배를 하고서도 어마어마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그런 위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승복을 하는 선택을 합니다. 승복을 한 것은 이재명으로서는 굉장히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비리 이 부분이 뭐 협치나 통합 뭐 부분을 떠나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지금 불가피합니다. 특히 대장동에 대한 수사는 이재명 빼고는 지금 모든 수사가 거의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죠. 이재명에 대한 수사만 남아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재명이 6월 지방선거, 8월 당권, 뭐 더 나아가서 다른 정치적인 모색, 선택을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먹구름이다. 어떤 것도 계획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은 일단 대장동 비리를 해결해야 한다. 이 검찰 수사를 해결해야 한다. 구속을 피할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선거에서,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 이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것처럼 통합과 또 협치의 그런 민주적인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이재명 후보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너무 좀 뭐 정치적으로 냉정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이 정확하게 물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통합일 수 없습니다. 그건 협치일 수 없습니다. 그건 민주주의일 수 없고 그건 법치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차기 리더십을 세우는데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 됐겠지만, 그래도 이재명의 법적 책임은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민주당이 힘들다 하지만 172석을 가진 거대 정당, 거대 야당입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행태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출범부터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윤석열 후보가 모든 정말 겸손하게 협치, 통합을 내세우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거기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일단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 수사 부분은 빨리 착수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지금 이 국정 전반적으로 국정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민주당에도 오히려 그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